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필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내에 지금 상황, 이것을 읽기 위해서 지금 서로 난립니다. 여도 야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6대 2가 되었다, 5대 3이다.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먼저 5대 3. 5대 3이면 지금 당장 선고하게 되면 대통령은 직무 복귀합니다. 기각이 3명이거든요. 뭐 기각이든 뭐 각하든 좌우지간 6명이 안 됩니다. 인용은. 자, 그거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그건 내부의 어떤 상황이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심각한 어떤 이야기들이 떠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5대 3이었는데 6대 2로 변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최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6대 2가 되었다. 그럼에도 선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대 2면 선고하면 인용이잖아요. 그럼 저들이 겉으로 권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게 이제 실현되는데 왜 그러면 선고가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말이죠, 문재인까지 나타나가지고 선고하라고 난리치더군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떠들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나와서 지금 선고하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재명의 2심 무죄, 이것 또한요, 윤 대통령의 구속 석방과 함께 거대한 변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재판관들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흔들 수 있는 변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조기 대선 전 유죄 확정될 재판 없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실상 해소되었다라고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대부분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파기환송이라든가 파기이송만 있는 게 아니고 파기자판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크게 이제 보도되면서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끝내준다, 기다리라, 2달 안에 끝난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대법원이 직접 고등법원처럼 재판을 하는 겁니다. 법률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1심, 2심이 너무도 크게 다를 경우, 그리고 이재명의 경우는 1심은 중벌을 받았잖아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근데 2심은 완전 무죄거든. 이거는 너무도 큰 뭐 격차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이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이 법률 적용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대법원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로 뭐 징역 몇 년 아니면 뭐 벌금 얼마 무죄 이런 것을 선고할 수 있는 그 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이 재판은 잘못됐으니까, 법률 적용이 잘못됐으니까 항소심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파기환송. 본 재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로 가야 된다, 파기이송. 그건데요, 그게 아니고 파기자판, 직접 대법원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습니다. 이게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이제 끝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이재명을 법정 구속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 최근에 알려지면서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도 아연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쪽에서도요, 자칫하면 허를 찔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검찰 이재명 무죄 불복의 상고 도저히 수긍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요, 검찰만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완전 무죄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자기가 상고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만일에 벌금 뭐 7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어떤 벌이라도 받았으면요, 대법원에서 그 파기자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때는 무조건 파기환송 아니면 파기이송 외에는 길이 없었는데, 오히려 완전 무죄를 해준 게 결정적으로 이재명을 파기자판으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뭐 그렇다고 파기자판이 100%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 자, 그 정도고요. 자, 이재명은 어쨌거나 이 때문에 지역 문턱에서 도대체 몇 번을 살아오는 겁니까? 2018년 때, 이때는요, 권순일이라고 하는 그 대법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던 적이 있었죠. 이 친형 강제 입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발언, 대법원 벌금 300만 원형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었죠.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오늘날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만일에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요, 이재명은 없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그 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리 뇌리에서 지워졌을 텐데 말이죠. 자, 2023년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되어 가지고 서울중앙지법 갔었지만 여기서 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로서 그런 취지로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줬었죠. 이 당시 그 판사 두고두고 지금 애국 국민들 이제 보편적 상식적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이게 또 이재명을 기사회생시킨 그 사건이었었고요. 2024년 11월 위정교사 사건 1심 이것도 사실은 다들 유죄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죄. 오히려 반대로 말이죠. 이 위정교사 사건이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이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나왔던 거죠. 1심에서는. 자, 어쨌거나 이번에 또 3월에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에서 완전 무죄 이제 터졌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오른쪽에 보면요. 각종 언론이 지금 이걸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5대3 교착 상태에 빠지면 선거가 사실상 어렵다. 5대3 상황이 교착 상태인 이유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5대3 설이 있고 6대2 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5대3 설이 지금까지 유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영배가 선거 못하고 지금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건재에서 한 명이 또 저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 6대2, 5대3 둘 중에 한 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 5대3은 문영배가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소위 이제 인용파들이 선거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6대2면은 왜 선거가 안 되느냐? 이때는요, 두 명이 대통령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는 두 명이 있다 치면요, 이들이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선거를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헌재는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거 날짜에 대해서 선거 시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무슨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자, 거기서 자기 개별 의견을 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 작성하는데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고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거. 평의는 아니지만 개인의 이유를 이제 이렇게 들어서 선거를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만일에 6대2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제 생각에는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버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선거가 없는 거지. 문영배 이미선 퇴임 때까지는 6대2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내부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것은요. 자, 이렇게 되자 저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식에 있어서 헌재를 건너뛰고 헌재는 어렵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결론 안 난다.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온 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장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전부터 없잖아 있었죠. 이 제일 먼저 이걸 떠들었던 인물이 조국이고요. 조국은 지금 감옥 갔고요. 그걸 다시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헌재를 압박했지만 선고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 결국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국민 투표해서 과반이 나오면은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들이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개헌.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원포인트 개헌. 대통령만, 현직 대통령만 아웃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성에 대한 어떤 약간의 변화를 주는, 뭐 그런 어떤 것이 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소극적 개헌 카드가 있고, 적극적 개헌도 있고요. 또 다소 이제, 소극과 적극 사이의 정도 뭐 그런 개헌 내용 그리고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거론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 개헌 카드는 완전한 개헌이죠. 완전한 개헌. 87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면 내각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아마 4년 중임 뭐 이런 걸 막 걸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좌파적 색채를 가득 담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헌법이 또 이 국민 투표에 이제 붙여지면은 국민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불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위를 낮출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지금 일부 있고요. 아무튼 그런 적극적 개헌이 있고 중간쯤 되면은요, 이재명의 입장을 강화하고 현직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그런 정도 적당한 어떤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개헌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서서히 저쪽 야권 진영에서는 헌재 믿고 좀 갈 수 없다. 지금 벌써 얼마나 지금 끌었느냐 이런 식이죠.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개헌과 함께 이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 2024년 12월 말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었죠. 그쪽 의원들 중에 여러 명이 이 말을 했거든요. 국무위원 5명, 5명, 6명 이 정도 이렇게 아니면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탄핵을 해버리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대로 이제 법이 된다라는 거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발효됩니다. 그 법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법안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국가를 다스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요, 권력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국회의장이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저들이 지금 획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획책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거 보면요. 박주민 현재 재판관 중 한두 분 별개 의견 쓴다고 시간 끈다는 얘기 들린다. 이런 게 벌써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는 벌써 하루 이틀 전부터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조한창 재판관이 지금 시간을 많이 끌고 있다. 계속해서 개별 의견을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정영식 혹은 김복형 중에 한 명인데 누군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혹자는 정영식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6대2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선고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반발한다라는 거죠. 자, 그게 맞다면 끝까지 싸워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들이 아무튼 좀 이대로는 갈 수 없다. 다음 주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투표 붙이는 안을 통해서 윤 대통령 측 혹은 헌재를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흔역 이야기 있잖아요. 마흔역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떡밥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흔역 임명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만 선거에 합류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흔역은 설사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법인데요. 심판 정족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6명도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었죠. 뭐 그렇다 치고요. 심판 정족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6명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재판부는 전국 심리에 관여한 마지막 심리입니다. 마지막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흔역은 전국 심리에 참여 못했잖아요. 이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쪽에 심판 정족수에 못 들어옵니다.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등의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 지금은 문영배가 그 대행으로서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마흔역 카드는 진짜 저들이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선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요, 변론을 재개해야 돼요. 그럼 변론 재개하게 되면 또 이렇게 시간이 적어도 뭐 한두 주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을 바라는 민주당의 입장하고 또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들은요, 만역은 찌르기는 찌르지만 저기에 목을 매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6명을 만들려고 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를 압박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도 이제 무죄로 이제 풀려났다. 이제 사법 리스크도 없다. 그리고 지금 3월 28일부터 재보궐선거 선거가 실시됩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기 사전 투표관자 있잖아요. 이거 결과도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 뭐 등등 그런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부산도 들어가고 특히 부산은 그 교육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요. 그리고 또 거제죠. 거제 이제 시장도 들어가 있고요. 충청도도 어디 한 곳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론조사 나왔더라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부산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거제도 뭐 지금 지고 있더라고 국민의힘이.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또 흔들립니다. 저는 흔들린다고 봐요. 헌재 재판관들이 외부에 이런 큰 변수들, 대통령 구속 석방, 이재명 항소심 무죄,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준다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지지율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해야 되느냐, 아니 직무 복귀해야 되느냐 그 여론조사 많이 나왔잖아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다라는 걸 많이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말하느냐 때문에 제가 그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요. 이재명이가 2심 선고 나오기 전에 대통령 측에서 5대3이라고 확신하면은 선고를 먼저 요청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선고 나게 되면은 후에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적어도 서너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사회생 직무 복귀해서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스탑 더 스틸을 그야말로 이제 정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행 이런 것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죠. 자, 아무튼 여론만 놓고 보면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기 현재 내부에서 버티고 있는 의인들이 이제 몇 명이 있거든요. 이들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외곽에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해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